2절 넘어올게요. 2절 용어의 정의. 여기다 이제 별표를 3개만 좀 해주시고, 오늘 배우시는 내용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내용이 용어의 정의입니다. 용어가 6개가 있는데 6개를 전부 여러분 걸로 완벽하게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출제확률은 100%입니다. 자, 1호부터 볼게요. 중개라 함은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다 이랬죠. 거기다 우리 행위 알선에다가 채색 하나만 하시죠. 행위를 알선한다. 그러면 중개는 간단하게 정의하면 뭐를 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죠. 행위를 알선하는 것. 그럼 우리 역으로 한번 가볼게요.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 지문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다음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뭐죠?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죠. 그렇죠? 그럼 다시 질문. 그 행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중개하는 자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래 당사자들이 합니까? 거래 당사자들이 하죠. 당사자들이 하는 거예요. 중개하는 자가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다시 질문. 무엇을 가지고 하나요? 뭘 가지고 하죠? 중개 대상물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중개 대상물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개하는 자는 결국에 뭐 하는 거예요? 행위하는 거예요? 알선하는 거예요? 알선만 합니다. 중개하는 자는 알선만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다 행위를 수식하는 것들이고, 중개하는 자는 그저 알선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단어는 행위입니다. 행위를 알선하는 거죠. 목적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행위를 알선한다. 그리고 이제 2호부터 볼까요? 2호의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이랬죠? 거기다 채색합니다. 자격을 취득한 자. 자격을 취득한 자. 자격증을 취득한 거예요? 자격을 취득한 거예요? 자격을 취득한 거죠. 그리고 3호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돼요. 의뢰에다 여러분 채색하시고, 거기다가는 동그라미 1번 번호, 우리 동그라미 번호 1번을 하나 좀 써주시고요. 첫 번째 의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일정한 뭐를 받아야 된답니까? 보수에다가 여러분 채색하시고 동그라미 번호 2번. 그리고 중개라는 건 뭐예요? 우리 행위를 알선하는 거잖아요. 이거 행위 알선을 뭘로 할 때? 업으로 할 때 이걸 중개업이라고 합니다. 업에다가 채색하시고 동그라미 번호 3번. 이걸 이제 중개업의 3요소라고 그래요. 중개업의 3요소는 3가지 순서대로 한번 불러주실래요? 의뢰, 보수, 업. 이렇게 의뢰, 보수, 업 3가지를 중개업의 3요소라 그러고요. 하나라도 빠지면 이건 뭐가 아닌 거예요. 중개업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4호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개공이죠. 줄여서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랬죠. 거기다 우리 채색합니다. 등록을 한 자. 등록하면 뭐라고 부른답니까?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부릅니다. 그죠? 등록을 하면 개업공인중개사로 부르고요. 우리 오른쪽 보조단에다가 하나 좀 써놓을게요. 종전 용어가 뭐였냐면요, 중개업자였어요. 종전 용어가. 근데 지금 개정법에 의하면 얘를 뭐로 바꿨죠?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바꿨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전에는 우리 선조들이 뭐라고 불렀을까요? 저거 전에는, 그러니까 중개업자 전에는 그 선조들이 복덕방 업자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업자라는 말은 안 붙였어요. 그냥 거간이라든지 또는 아까 우리 전 시간에 배웠잖아, 객주. 근데 자 봐요. 우리 선조들이 객주나 거간 이런 말을 쓰다가, 그죠? 복덕방 뭐 이런 그런 말을 쓰다가 갑자기 무슨 말을 썼어요? 중개업자. 이건 우리 선조들이 만든 용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용어는. 이게 좀 희한하잖아요. 무슨 업자 이런 거. 이건 일본식 표현이라는 거죠. 일본식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의 용어가 아니니까 이걸 이제 앞으로는 뭐 하겠다 이거예요.
안 쓰겠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개업 공인중개사로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상해, 이게 이상해. 아니 이상한 거 없어요? 어떤 게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상한데 이거를 우리가 그 일본식 그 표현에 익숙해 있어서 이제 이게 이상한 거지. 예? 예.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기로 한다 이거예요. 예. 무슨 업자 이런 말. 예. 그러니까 이거는 더 좋은 말이 있잖아요. 개업 공인중개사.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개업 공인중개사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개업이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이상한 거고요. 얘를 한번 떼고 읽어보면 자연스럽죠. 예. 그러니까 보시면 우리 재정 목적 다시 한번 봐볼까요? 재정 목적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정한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정한다고 그랬어요?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원칙은 공인중개사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지금 공인중개사라고 볼 수 없는 어떤 그 이유가 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일단 첫 번째 바로 밑에 5호에 보면 또 무슨 공인중개사가 있지?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구분이 안 되는 거야. 예? 예, 그냥 공인중개사라고 하기에는 그렇죠? 예,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개업 공인중개사의 차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뭐 한 자라고 정의하면 돼? 개업한 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등록한 자.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는 소속된 공인중개사 이렇게 이제 정의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5호에 보니까 소속 공인중개사라면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소속된 공인중개사를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정의한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한 공인중개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 쉽게 우리 표현하면 취업한 공인중개사를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게 내년 1월 29일부터는 의무적으로 여러분이 이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돼? 소속 공인중개사를. 그게 1년에서 2년 정도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제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가로를 좀 보니까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이랬잖아요. 예, 거기서 우리가 첫 번째 그 두 번째 줄 앞부분에 나와 있는 법인의 사원이라는 말 나오죠. 그 우리 보조단에다가 사원 한 번만 적어 주시고요. 사원은 앞으로 많이 나오는데 미리 한번 좀 보고 갈게요. 사원은 정식 용어가 무한 책임 사원을 줄여서 사원이라고 부릅니다. 다시요. 무한 책임 사원을 줄여서 사원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원 이렇게 나오면 뭐라고 여러분 오해할 수 있냐면요. 뭐 신입사원이겠지? 신입사원 또는 뭐 그냥 평사원이겠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절대 아니에요. 이런 말은 아니고요. 사원은 무조건 무슨 사원이다? 무한 책임 사원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한명회사와 합자회사에서 부르는 법인에서 가장 높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한 책임 사원. 임원은 이사 감사 뭐 이런 개념을 이제 임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직급이 아주 높은 사람도 자격이 있으면 자격이 있으면 뭐에 포함된다 이런 뜻입니까? 소속 공인중개사에 포함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그 사원하고 임원은 법인에서만 부르는 말이에요. 법인에서. 개인에서는 사원 또는 임원이라는 말 쓰면 안 돼요. 오로지 상법상 회사에서만 쓰는 말들입니다. 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랬죠. 거기서 우리가 소속 공인중개사에서는 소공의 두 가지 업무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소공의 업무가 두 개가 있어요. 뭐하고 뭐가 있겠나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첫 번째 중개 업무 수행. 거기다 우리 동그라미 번호 1번 한 번만 좀 해주실래요? 중개 업무 수행. 두 번째 업무는 중개 업무 보조. 거기다 동그라미 번호 2번.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소공의 업무가 몇 개가 있다고요? 두 개. 첫 번째 중개 업무 수행. 두 번째 중개 업무 보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여섯 번째가 이제 중개 보조원 나왔죠. 중개 보조원이라 하면 일단 중요한 게 뭐가 아닌 자여야 합니까?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여야 합니다. 거기 아닌 자에다가 여러분 채색해 주시고요. 개업공인중개사에 뭐 되었죠? 소속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없으면서 소속된 사람이야.
자격 없으면서 취업한 사람이죠. 그죠? 예, 자격 없으면서 취업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자격이 없으면서 취업한 사람이니까 소속 공인 중개사에 비해서 업무의 범위가 더 넓거나 많으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업무만 할 거냐면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 공인 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여기다 다시 채색합니다. 단순한 업무 보조, 단순한 업무 보조를 하는 자를 우리 뭐라고 부른다? 중개 보조원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 중개 보조원하고 소속 공인 중개사의 차이는 일단 뭐에서 차이가 나네요? 자격이 있고 없고에서 차이가 나죠. 뭐 그런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거기 밑에 여백에다가 바로 밑에 붙여가지고요. 7번, 8번 용어 두 개만 좀 적어 놓을게요. 7번 용어에는 고용인이라는 용어를 하나 좀 적어 놓기로 하겠습니다. 고용인. 자, 고용인은 두 자를 포함해서 부르는 말이에요. 고용인은 누구랑 누구를 포함해 가지고요. 소공과 줄여서 쓸게요. 소공 플러스 중개 보조원을 포함해서 합쳐가지고 고용인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고용인은 누구의 종업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 계공의 종업원인데 그 계공의 종업원 중에서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뭐 있는 사람과 뭐 없는 사람. 자격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이제 내년부터는 법적으로 거쳐야 되는 걸로 만든다 그랬죠? 예, 그럼 이 사람만 땡 잡은 거네. 그렇죠. 이게 없어질 가능성이 농후하지 이제. 예, 이거 없앨버릴 거. 이건. 예. 그래서 이거는 없애야 돼, 당연히. 예. 그래서 이 중개보조원 제도가 없어지면요, 제가 장담컨대 중개사무소 30%는 줄어듭니다. 예? 중개보조원을 없애면 중개사무소 30%는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한 2만 개에서 3만 개 정도는 줄어들 거야. 예, 지금. 그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이제 이런 개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질 거냐면 이거를 없앤다고 생각해봐요. 예, 그러면 자, 자격 있는 사람과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렇죠? 근데 현행법으로 보면 누구만 중개업을 할 수 있어? 이 사람만. 근데 이 사람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지금 현행법으로 보면 얘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도 할 수 있다고.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얘가 얘를 고용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누가 누구를 고용하는 것처럼 보여. 얘가 얘를 고용하는 것처럼 보이죠. 네, 법적으로는. 그렇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는 얘가 얘를 고용하는 거예요. 뭐 있는 사람을 하나 고용해? 자격 있는 사람.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투자해가지고 중개사무소를 만드는 거야. 네. 그러면 법적으로는 얘가 뭐고 얘가 뭐야? 법적으로 보면 얘가 개공이고 얘는 중개 보조원이 되는 거지. 이걸 없앤다고 이제. 예, 이걸 이제 의무적으로 많이 만들면. 그러면 이런 형태의 동업을 이제 법적으로 불가하겠죠. 예, 그러면 지금 이렇게 빌려서 하는 사람이 한 10집 중에 3집 정도 된다고 보면 돼. 30%? 그럼 이게 완전히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개사무소 숫자가 많이 줄어들겠죠. 예, 그렇게.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중개사무소에 가보면 사람들이 있잖아요. 10명이든 뭐 1명이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이제 내년부터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뭐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도록, 자격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도록 제도화 시킨다는 거지. 예. 그렇게 돼야 되겠죠. 당연히 이게 진작부터 한 20년 전부터 이게 이렇게 됐었어야 돼, 사실은. 그래서 이제 중개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도가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하나만 더 적어볼게요. 8번 용어에 개업, 공인, 중개사 등이다. 이런 용어를 하나 좀 적어 놓겠습니다. 개업, 공인, 중개사 등이다. 이렇게. 제가 수업 시간에 혹시라도 이 표현을 쓰잖아요. 제가 혹시라도 수업 시간에 이 표현을 쓰면 뭐라고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돼? 제가 혹시라도 이 표현을 쓰면 안 쓰려고 제가 지금 무단히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쓰면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예? 이 표현은 절대 쓰면 안 되니까. 예. 그리고 제가 이 표현을 쓰는 거는 지금 급한 일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진도가 되게 많이 늦었구나 이렇기 때문에 말을 빨리 하기 때문에 이 표현을 쓰는 거고 절대 이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 개업, 공인, 중개사 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는 당연히 들어가고요.
개공은 당연히 들어가겠죠. 여기에. 그래서 개공 한번 적어볼게요. 개업공인중개사 당연히 들어가고 플러스 누구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냐면 고용인까지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요 위에 거 싹. 예.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등 안에는 모든 중개업에 종사하는 현행법으로 본다면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대체적으로 요 주어를 사용하는 제도들이 되게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건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 아까 제가 결격사유라는 거는 우리 과목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거죠. 이런 거.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아주 중요한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아무튼 이 주어가 나오면 되게 중요한 것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중개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을 통칭해서 부르는 말이 뭐다고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법인에는 직급이 높은 사람도 있다 그랬죠. 법인에서 직급이 높은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지? 사원 또는 임원. 그럼 사원 또는 임원은 여기에 들어가요? 여기에 들어가요? 사원 또는 임원이 여기에 여기에 들어가야지. 그죠? 그래서 여기는 사원 또는 임원까지를 포함해서 부르는 말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어요.